자, 결국 이재명이 지금 85%의 득표율로 민주당 대표로 어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DJ 이후 처음으로 야당의 대표가 연임을 했는데요. 정권 폭주를 견제하겠다. 국민의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겠다. 먹사니즘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옆에 그와 함께 당을 꾸려갈 최고위원 5명의 저는 지금 친명이 당선이 됐어요. 자, 한때는 친명의 기술을 표방했지만은 이재명이 1등 최고위원, 즉 최고위원 중에서 가장 득표를 많이 한 최고위원을 김민석을 밀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 자, 정봉주가 여기에 반발해서 친명 파리들을 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정봉주조차도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저는 이재명의 딸랑이들로 최고위원도 구성이 되었습니다. 초반에 압도적 1위를 달리던 정봉주가 충격에 낙선을 했습니다. 김민석이는 386의 대표주자라는 부분과 정치판에 놓여야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앞으로 당에 자신을 보잘 오른팔을 김민석이로 갖고 가는 게 유리하겠다. 김민석이 끊임없이 10년 이상의 방랑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지난번에 당선이 되어서 들어온 이후에 이재명 딸랑이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 김민석이가 18.23%를 차지해서 최고위원이 됐고, 자, 정봉주는 지난 7일까지만 해도 후보 득표율이 14.17%였는데요. 최종적으로는 11.7% 해서 이은주 다음에 6등으로 탈락이 되었습니다. 정봉주는 지난주에 이재명 이름을 팔아 호가호위하는 실세놀이하는 이들을 도려내겠다, 명파리 무리 뿌리 뽑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자, 그때부터 이제 득표율이 떨어졌고, 정봉주가 어제 정견 발표에 나서자 사퇴하라, 꺼져라, 집에 가라 야유가 쏟아져서 10초간 연설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정봉주가 제가 요즘 문매를 맞고 있다. 많은 분이 쉽게 가지 왜 어렵게 가냐고 걱정한다. 세상 욕이란 욕은 다 듣고 사느냐고 질타한다.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게 쉬운 길인지 왜 모르겠느냐. 그러면서 호가호위하면서 권력 노름을 하는 극소수 몇몇 인사들을 이대로 두면 민주당의 미래가 없고 정권 탈환도 어려워질 거라는 절박감을 느껴서 그 문제를 끄집어낸 거다.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우리끼리 잘한다는 자아자찬을 버리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혁신해야 된다. 눈치 보지 말고 할 말은 거침없이 해야 하지 않겠나. 정봉주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자, 이재명은 자신의 대표 경쟁자 김두관을 12.12로 누르면서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저 같으면 일부러라도 한 70% 얻고 김두관에게 한 30%가량 주겠는데 이 사람은 그게 없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이게 특성이에요. 비판 한번 했다고 정봉주를 확실하게 죽여버리는 부분에서 사발통문이 돌면 견디지를 못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김민석이는 김대중을 지켜냈듯이 이재명을 지켜내자라고 말했어요. 문재인은 영상 축사에서 지지 확장을 강조했는데 확장을 가름하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단호하게 배격하자. 그래서 이재명을 향해서 좀 비판적인 부분을 말한 걸로 보여요. 당원들에게도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확장의 주체가 돼야 된다. 열린 마음, 더 넓은 자세로 국민과 민주당을 다시 세우는데 힘을 모으자 이랬는데 당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터져 나오면서 빨리 끝내라, 그만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최근에 김건희 살인자라는 말 한마디를 권익위 국장 죽은 걸 가지고 국회에서 말했던 전현희가 김민석 이어 2등 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민주당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재명이는 대표를 하지 않아도 어차피 민주당의 후보가 될 건데 왜 또 대표를 했을까요? 그건요, 지금 대표를 해야 당을 통솔하고 줄 세우고 협박하고 그래서 장악해서 구석구석 자신을 배반하는 사람이 없도록 누르고 있을 수가 있지. 대표직을 놓는 순간에 당에서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방어 전선이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이유 딱 하나 때문에 당대표를 연임을 하는 거예요. 자, 2년 전에 박용진이가 나왔을 때 22%를 득표했는데 김두관이가 나가서 12%로 박용진 때보다 10%가 쪼그라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경수가 친문을 모아서 어떻게 해볼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김명수가 무슨 정치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크게 대중성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자, 노무현 후광으로 버텼기 때문에 김경수도 제가 봤을 때는 힘을 못 쓸 거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의 지금 민주당 장악은 이제 보다 더 큰 공격으로 다가올 거예요. 일성은 윤 대통령에게 한동훈에게 지금 각각 대화를 제안했어요. 국정을 소통하자 했고 윤에게, 한에게는 해병대원 특검 법안을 논의하자라고 말을 했지만 이게 논의한다고 논의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영수회담 의제를 제안할 필요가 없다. 먹고 사는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다라고 말을 하면서 한편으로 이제 여권에 자기 재판이 이제 10월 달부터 선고가 시작되잖아요. 또 지금 추가로 기소될 사항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여권 핵심 용산을 향해서 유화적인 모양을 보이면서 자신의 재판 문제에 대한 입장을 체크해 보려고 할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동훈이하고도 특검 관련 대화를 하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가 3자 추천 특검을 갖다가 최상병 문제에서 제기했기 때문에 한동훈이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권 내부에 특검 분열을 꾀할 거다. 이렇게 이제 기대되고 있어요. 이재명이는 7개 사건에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공직선거 위정교사가 10월 초에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자기 대선까지 대법원 선고는 안 나올 거다라고 말들 하지만은 1심에서 유죄라도 선언되고 나면 지금 정치판이 요동을 치면서 이재명의 대권 가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고 있겠죠. 근데 이재명이가 이미 당을 자기 똘마니 당으로 만들어 버렸고 또 당의 가치를 갖다가 자신의 기본 사회라는 걸 갖다가 채택했고 광성 당원들을 중심의 당으로 또 그것도 당의 강령에 넣었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1인 체제, 이재명의 친위대 정당이 된 민주당이 정상대로 이 복잡한 국정을 여권과 협의해서 풀어나갈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일단은 이재명이 초반에 툭툭 던지는 이 카운터 펀치들을 툭툭 체크해보는 체크 펀치들을 던질 거예요. 권투에서도 1라운드 땅 하면 툭툭 던지면서 상대 동작을 보잖아요. 자, 그러다가 이재명이가 2라운드부터, 즉 10월 이후에는 무자비한 공격을 해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재명의 호위병들이 전부 앞장서서 여권을 향해서 탄핵 공격을 할 거예요. 이현주를, 이쪽에 있던 이현주를 그쪽에 데려가서 공천 줘서 수도권에 당선시키고 최고위원까지 뽑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현주가 공격력 하나는 있는데 이제 저쪽을 향해서 공격을 할 때 이현주가 저쪽을 잘하니까 유리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막사니즘, 즉 사는 데 있어서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도덕이고 양심이 없이 자신의 유리한 방향을 채택해서 살아가는 이재명식 삶의 방식이 지금까지는 통하고 있고 이번에 이 대표 경선에서도 통했어요.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통했다고 이재명에게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갈 수 있느냐? 전 못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결국은요, 민주당은 이재명으로 인해서 초토화가 될 거고 또 더 나아가서 이재명이 파괴한 민주당의 흔적은 상처가 매우 오래 남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판에요, 지금 21세기에 지금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저런 방식으로 권력을 장악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요, 대중을 세뇌시켜서 계속 성공적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는 대중을 세뇌시키고 있죠.
이 세뇌라는 것은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선동을 통해서 대중의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자, 이런 대중적 세뇌가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것이 가진 모순 때문에 오래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 상당수가 이재명이한테 세뇌됐죠. 그들도 지금 이 본질을 보는 날이 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